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으로 주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빨간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3% 오름세 보이면서 3,137.4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3,2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19억 원, 기관이 3,26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전일 대비 0.47% 오름세 보이면서 973.2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86억 원, 외국인이 55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63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잘 역시나 지냈습니다. 패션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상황이 어땠나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숨고르기 장세로 약간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조금 이제 내려가면서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29%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한 0.10% 정도.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S&P 500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밤에 FOMC의 의사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갑자기 이렇게 더 땡기거나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약간 쉬어가는 장세,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좀 예전에는 국채 수익률이 1.7%가 넘어가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좀 과도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는 이제 경제 회복세나 이런 게 이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국채 수익률의 이슈는 거의 다 사라졌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채용 공고나 그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높여잡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떤 기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또 어떻게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 밤에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이제 FOMC 회의 의사록이라는 게 이제 오늘 어떤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FOMC 회의를 했던 거를 3주 뒤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3주 뒤에 그냥 그때 당시 어떤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서면으로 이제 그걸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3주 전에 했던 얘기들을 오늘 그냥 공개를 하는 거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막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막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아, 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하면서 시장이 막 굉장히 그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FOMC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이렇게 나아진다,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좀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던 회의록이 오늘 공개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모더나 백신도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논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낙관론이 이제 계속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 회복이 좋아진다, 물가가 올라간다, 예전에는 막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갈 때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갈까 봐 올라가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그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표로도 막 나오고 있고. 근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달러 또한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 안전자산인 달러 또한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반론을 제기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애널리스트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인 이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목표 주가 150달러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700달러 캐시우드는 3,000달러를 얘기했는데 지금 150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라든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거를 지금 전부 다 반영을 다 이미 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본인들이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150달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150달러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시각에서도 본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테슬라를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거품이 껴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지금 어떤 그런 미래 시대의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는 사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런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때 그거를 지금의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좁혀지면서 좀 프리미엄들이 사라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당장 언제라도 이제 시장에서 한 6% 정도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 위기로 갔다가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IMSM 제조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시장은 조정을 겪는다. 통상적으로 한 6에서 10% 정도 조정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인다라고 지수가요? 이제 6에서 10%? 지수 자체가 한 6에서 10% 정도를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6에서 10%라면은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빠졌을 때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수가 한 6에서 한 10% 정도 빠지면 일단 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수보다 종목들은 이제 지수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 적어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 권역대의 하락을 하거든요.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기 전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미리 빠진 다음에 내려가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더 빠지기 때문에 한 20-30% 정도의 하락이 오니까 그때는 조금 약간 지수가 한 그 정도의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약간 좀 현금을 확보하고 조금 약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해서 그냥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지수가 그 정도가 빠지면
좀 계좌는 조금 많이 깨질 수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럼 그 정도의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네.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추세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다시 이제 쌍바닥을 찍고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파월 의장이 20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2022년 한 12월 정도면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케줄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한 1년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 이제 돈을 지금 매달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의 돈을 2천억 불 정도를 이제 계속 매달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그 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잠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잠그는 시점이 보통 금리를 인상하기 한 1년 전에 보통 이거를 잠그기 시작하거든요. 잠그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를 테이퍼링을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그걸 또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을 줘야 되니까 통상적으로는 머지 않았겠네요. 한 네. 3, 4개월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3, 네. 4개월 전에. 근데 보통 3, 4개월 이후에 바로 테이퍼링을 못 해요.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기다리고 해야 되는 또 과정도 필요해서 대략 스케줄을 보면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4월에 있고 6월에 있고 이제 7월에 있고 9월에 있는데 그리고 12월에 있거든요. 그럼 12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대략적으로 한 9월 정도의 FOMC 회의에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9월 정도에 얘기를 한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면 시장은 살짝 좀 오바를 하기 때문에 한 6월, 7월, 8월 요때 여름 정도의 시점이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게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루비니 교수 닥터둠이라고 이제 루비니 교수가 항상 그 주가에 대한 이제 급락을 많이 얘기하는 분인데 그럼 되게 일관적인 분이죠. 그냥 항상 주가가 잘 가고 있어도 항상 하락한다, 뭐 거품이 있다,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닥터둠 루비니 교수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2%가 넘어가면 시장에 뭐 약간 쓰나미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1.6%, 7%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금 지표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한 여름 정도쯤 되면 조금 뭐 포트나 어떤 지표들을 잘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전까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포트를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은 시장이 뭐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뭐 겁먹을 필요 없고요. 지금 4월 달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실적들이 나올 때마다 다 이제 좋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그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생각보다 반응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그랬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에서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안 좋지 않네라고 하면 주식이 좀 그 전까지 못 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다들 실적이 4월 달에 좋을 것 같다라고 실적 발표가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역시.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LG전자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조금 오르다가 오늘 발표가 막상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뭐 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한 8조 9천억, 뭐 8조대, 8조 5천억 이 정도를 예상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9조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9조 3천억, 뭐 9조 5천억, 뭐 10조 정도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을 8조 때부터 10조 때까지 기대감을 올려놓으니까 막상 9조 3천억이라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정전 사태 때문에 그 오스템 공장이 가동을 못했어요. 그 가동을 못하면서 매출이 한 1조 정도가 거의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지 않고 그 이상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준 거거든요. 9조 한 3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도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괜찮았었는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 미국 시장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계속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면서 별로 이렇게 좀 실적 시즌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못 느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엄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종목별로 그 흐름을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이 곧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도이체방크의 전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고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짚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심심했죠.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래요. 지수는. 근데 또 종목별로는 좀 약간 시장이 예전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처럼 네. 종목별로는 굉장히 또 핫한 종목들은 또 핫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안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요. 시장의 지수는 멈춰 있는데 종목들은 되게 잘 움직이는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이요. 지수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5일선을 계속 타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냥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걸 분봉으로 보면요. 항상 지금 며칠 동안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죠. 오늘도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수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5일선을 타고 밑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죠. 이렇게 앞전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근데 지금 보면 앞전에 올랐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요런 시장에서 종목별로 대응하면서 종목별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을 보면은 일단 환율이 지금 옆에서 보시면 환율이 어제부터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해지면서 유로도 그렇고 지금 원화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요.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외국인도 매수까지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을 전부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코스피를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팔지 않고 또 오늘은 매수를 했고 어제는 좀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하는 측면도 있어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의 이슈로 이렇게까지 오르나?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슈들이 조금 있다가 뭐 장중 특징주를 하겠지만 네.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뭐 한 600명 정도가 됐다. 네. 600명 정도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뭐 어떤 진단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종목으로 얘기하면 뭐 알서포트라든지 뭐 링네트라든지 뭐 ECS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진단 어제도 휴마시스 상한가 같고요. 네. 오늘도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그럼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해서 교육 관련된 뭐 YBM넷, 뭐 메가MD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빌미가 있으면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가볍게 이제 막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을 아무거나 또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그게 이제 여기서 물리면 또 잘못하면 또 이제 그 다시 예전처럼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을 샀다 물리면 그 가격에 다시 오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끝까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정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서 한 번 오르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또 내려올 수 있고 이런데 연속적으로 예전처럼 막 2배, 3배를 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밑에서 올라올 때 예전처럼 사서 물리면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막 2-3배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지금은. 네. 그냥 어떤 종목들이 하루 올라가면 또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증권주가 급등하면 내일 은행주가 급등하고 또 조선주가 급등하고 해운주가 급등하고 이렇게 순환매를 도는 어떤 그런 장이지 전반적으로 계속 모든 시장이 다 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은 아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금 알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별 장세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종목별로 과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리 시장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요즘에 우리 시장이 미증시랑 반대되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선행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이 선행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떨 때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고 또 어떨 때는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선행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할 게 예상되면 이제 그 경계감이 있거나 이러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도 이제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이제 오를 만한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괜찮으면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오르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네.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따라가면 또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이제 그 겁먹고 이제 그냥 매도하면 또 장이 또 오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약간 예전에도 계속됐던 상황인데요. 약간 큰 숲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주식이 다 이제 하락을 많이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 내려온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르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흑과 백의 논리로 오르고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를 하거든요.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가장 크게 틀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제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달러를 뭐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예, 어마어마하게 풀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해서 최초에 그렇게 그런 흐름대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역시 이제 그 미국은 미국이죠. 강대국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똑같이 겪어도 회복은 강대국들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뭐 백신을 어떤 조치를 한다 해도 미국이 제일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지만 돈을 많이 풀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달러야 뭐 어차피 많이 찍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축통화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문제가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근데 미국 경제만 나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미국에서 벌어졌고 미국의 은행들이 다 망하고 그 모든 시발점이 미국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신흥국 증시들이 다 흔들리고 미국만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네. 유럽은 완전 그때 당시에 그냥 잃어버린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처럼 그때 2008년도 전에 지수를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아예 그냥 L자형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옆으로 기면서 미국이 가는 흐름을 결과적으로 쫓아가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아마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미국 증시 더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그걸 확인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잡을 텐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좁은 폭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 상황들을 좀 적응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찔끔 오르고 네. 미국 증시는 오르면 막 1%씩 2%씩도 오르는데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증시보다 미증시는 상승폭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시장 요즘에 너무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이제 미증시에 투자하는 걸 더 추천을 하시겠네요, 전문가님? 지금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하는 어떤 그런 주체에서도 네. 사실 이제 해외 증시나 뭐 미국 증시 그런 어떤 좀 장기적인 성장성은 수준이 더 사실 높잖아요. 예, 워렌 버핏이 한 말처럼 뭐 미국을 믿고 뭐 미국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여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증시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큰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이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를 또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또 다 미국 증시의 주식을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뭐 종목별로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올라갈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잘 보시고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도 뭐 계속적으로 좀 약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왔었으니까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신강석 전문가와 오늘장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